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서는보다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38년간을 교우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연구도 나름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실무 경험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수학생에게 제가 올해 경로대증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날 때가 전 같다. 그래서 그동안 미진한 것들 갖다가 우리 후배들한테 남겨주는 게 어떤 지식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는 일부 자료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제일 그게 아까워요. 그동안 연구활동을 갖다가 그냥 가지고 가버리면 사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식을 공유하는 일을 앞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해왔는가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제가 느낀 게 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참 독특합니다. 이제 어쩌면 행복하게 교생활했는데 골고루 다 해봤어요. 사관학교 나와보고 사관학교 리더스쿨이거든요. 거기서 리더십 4년 동안 배우고 또 전반에 가서 이제 병사들 직접 지휘를 해보고 또 이제 사관학교 가서 또 교수를 해봤고 18년간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국방대 그 대학원에 가서 또 거의 18년, 15년인가를 했더라고요. 하고 또 이제 동국대에 가가지고 또 민간 학생들 MBA를 만들어서 또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사이버 대학 강의 또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 행복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방대에서는 제가 한 200명, 한 250명 되는 것 같아요. 박사가 한 3명 배출했고 석사도 한 200명.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군을 변화시키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폴리텍에 또 제가 이제 참 보람 있는 일을 했습니다. 폴리텍 대학이 기술학교인데 리더십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들한테는 우선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신감 갖게 만들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왔을 때 팀장이 됐을 때 밑에서 거느려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 교육을 시키자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또 시범 교육을 다 했어요. 반대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처음에 이제 리더십 연수를 나무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확대를 해가지고 각 지역별 학교에서 필수 여기로 4주를 갖다가 교육하도록 필수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 처음에 같이 했던 그 교수님이 전기공학인데 동국대 와가지고 석사과정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경북대에 가서 있는데 한 큰 역할을 그분이 또 하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한 리더십 학교장을 5년간을 했는데 그때 그 리더십 엑스포를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한 5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루라고 붙였거든요. 이유가 2, 3이 이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참 안타깝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회장님께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실무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학자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교류를 하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방 정인현역 리더십 개발원장을 했는데 그때 포스코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더십 사례 발표 대회를 3위를 했습니다. 우리 군인만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군수님들 모아가지고 같이 하고 또 소방관들 또 소방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 발표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참 그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 각 분야별로 모여가지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게 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거기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걸 또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또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얻게 만드는 것 좋은 방법이 감사 같아요. 우리 손익 회장님한테 배운 건데 그래서 군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효과 있다 검증이 돼 가지고 지금 육군 같은 경우는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군군도 저는 확산되고 해병대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의미 있는 일을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논문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한번 쓰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논문 누가 안 읽거든요. 소수만 읽거든요. 근데 책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또 후학들이 읽고 더 도움이 되고 또 발전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보직을 하라는 걸 보직을 주고도 않는다 하고 딱 끊고 저뭐 교수부장을 하는데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구 등을 잘 정리해가지고 남겼는데 이번에 8세를 찍었어요. 다행히 8,000권 찍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막 학술원에서 이제 또 우수학술도 선임돼가지고 장문이 돼서 개정판을 이제 내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눈도 침침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역은 비전시대 조입해 다음에 이제 저 번역은 책이고 이스템 씨 최근에 이제 국방대 교수라고 이민수 교수랑 같이 이제 번역한 건데 안보학술도 선정돼가지고 4,000권이 배포가 됐어요. 군에 이게 극한 상황에서 목숨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지휘할 거냐는 건데 이건 군인만이 아니고 우리 경찰도 뭐 또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게 해준 책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책이 제가 석사과정 때 81년 봄 때 한 3개월 동안 그 월치 때문에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근데 저는 군인이라 이제 도서관에 갈 수 있었거든요. 부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가서 이 책을 갖다가 제가 2번 읽었어요. 원서로 읽은 걸 갖다가. 그러면서 이게 우리 개혁자 역할이 뭐고 조직이 뭐고 또 리더십이 뭐다를 갖다가 되게 통찰려주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제 버렐 모간이 쓴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국방대에 제가 교재로 썼어요. 이걸 번역하면서 아까 번역은 이게 원고입니다. 근데 좀 리더십의 어떤 그 범위를 갖다 넓혀준 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제가 2005년부터 관심을 받는 게 사서, 우리 동양의 사사하고 주역. 이게 리더십 책이에요. 이게 윤리책이고 뭐 정치 교과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리더십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서양의 학문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미 2500년부터 우리는 전통 교육이 바로 리더십이었다. 우리 재앙절 교월 때 다 이런 걸 시켰지 않습니까? 사설을. 이게 바로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서 공부하는데 자주 관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기업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많이 또 이수를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들은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는 게 교수고 밖에 계시는 우리 홍인수 대표님 같은 분들은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분들이다.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그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걸 줄 잘 믹스시키겠다. 우리 이제 교수님들 역할도 중요하고 또 밖에서 이제 하시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이제 교육을 받아봤는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제가 많은 어떤 통찰을 얻는 데 많이 들었고 교육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PDF 파일로 공유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군 리더십하고 일반 리더십이 다른 건 같은 건가? 많은 사람들이 다다고 생각하고 군인 스스로 다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연구를 또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리더십 석사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왜 리더십을 공부를 했는데 왜 그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를 리더십으로 하고 당분간 안 했어요. 인사정책을 주로 했어요. 답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우투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배운 적이 없어요. 아티클을 읽고 또 우리 리더십 이론에 나온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라. 또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바로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왜 배운 대로 하지 않는가. 근데 고민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좀 바꿔야 되겠다. 저희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제가 이제 우리 국방대 석사과정을 하면서 교육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다 못한 거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좀 전개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리더십 학회도 직접 이제 한번 운영을 해봤고 또 지금 우리 조 회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우리 홍 대표님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다고. 군인들 스스로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군인이 좀 다르다. 근데 학자들도 일부 학자는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다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책들 보면은 특히 이제 일반인들 쓴 책 보면은 군리더십은 온갖 나쁜 건 다 군리더십이라고 써 있어요. 통상 군리더십은 뭐라고 그러죠? 특징하면 강압적, 비인격적, 일방적, 일개적, 뭐 하여튼 권위적, 나쁜 건 다 군리더십이고 반대는 좀 뭐 일반 리더십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쓰는 거예요. 막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일반 리더십 삼성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이게 삼성의 리더십의 특징이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그 친구 아들을 만났는데 삼성전자에 다니다 컴퓨터를 연구했는데 그만뒀대. 왜 그러냐? 2년 만에 그만둔 거예요. 왜냐? 한 상급자들이 갑질해가지고 그만뒀대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들어갔어요. 공무원 들어갔더니 또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 갈 테니까 가서 공부 다시 갈 테니까 10억만 납치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10억만 내놔라. 그럼 가겠다. 왜 그러냐니까 또 갑질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그래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리더십이나 일반집이 다른 게 뭐냐. 이제까지 얘기했던 이것은 바람직한 군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은 병사들이 경험한 우리 간부들이 경험한 그동안의 경험 잘못된 리더십을 군에서 행하고 있는 리더십의 특징을 얘기한 거지 바람직한 군리더십은 아니다. 또 근데 기업도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 얘는 군대에 이런 얘기죠. SSK 기정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깐다. 똑같은 거아니에요. 기업이나 이게. 공무원 사회도 이런 말이 있더라. 공무원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군의식과 일반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 본질은 다른 게 아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삼성이나 현대가 다른 것처럼 좀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한국형 리더십 연구회에서 그때 백기부 교수가 연구했던 그 한국형 리더십 모형을 가지고 8가지 그 분류를 가지고 그대로 검증을 좀 해봤어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니까 오히려 육군이 더 높아요. 모든 역량이 높아요. 이게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군 리더십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는 걸 하나 실증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똑같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성취 열정은 다 높아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할 게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까? 제일 낮은 게 뭐냐면 하향 온정이 아랫 사람들 갖다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다. 오히려 군내에서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최근에는 뭐 특히 군이 많이 변화했죠. 갑질이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군대는. 그래서 오히려 특별히 다른 건 아니다. 특히 나쁜 것이 군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만족하고 행동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기업이 생각하나 군의 생각은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평주와 이제 팀워크 영사하고 수평적 리더십 발휘하는 거 이것은 높은 관계를 가져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하향 온정 이게 굉장히 영향을 두 가지가 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군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만족도 조사한 게 마침 그때 당시에 그 조사를 했어요. 50점이 안 돼요. 직무만족도가. 아마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 생각이 드는데 평균이 44.1. 그래서 우리 군대 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점수를 한 사람 보니까 한 64, 평균 한 70점 돼요. 그럼 오히려 만족도는 군대가 더 높더라.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자, 그래서 왜 차이가 없냐?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딱 한 가지로 딱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사람과 관계이고 군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버스 타고 가면 군인하고 이제 일반인으로 가면은 군인하고 사람하고 간다고 그러거든요. 알게 모르게 군인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 이게 문제다. 제가 군에서 교육시킬 때 군인도 사람이다는 제가 이제 요즘 교육을 시켜요. 이 부하들이 군인은 무조건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다 했거든요. 계급에서 모든 하시던 생각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해 준 사람을 다 좋아한다, 따른다. 그 생각만 가지면은 된다. 사람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때리던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즘은 제가 군인도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어요. 못 때려. 그다음부터 못 때려. 사람으로 보이니까 못 때리더라. 그래서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미 독일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연구한 건데, 제가 이제
박사 마치고 또 90년대 또 한 번 연구를 해서 이제 복수방불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제가 쓰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제가 이제 상 받으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다음에 상황도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방불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니에스 행동도 옛날에는 뭐 피들러 검증하고 뭐 그 당시 피들러 검증이 유행했던 때예요. 지금은 또 이제 뭐 진성유식 검증하고 막 그럴 텐데 그거 해봐야 나중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효과지다 이거거든요. 다 알겠는데 별로 도움을 못 주더라. 그래서 마침 그때 유클이 지금 유클 교수 밑에서 우리 이민수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한테 편지 써가지고 설문지를 갖다가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게 있더라. 제일 중요한 게 부하에 대한 배려, 사랑과 정의.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하는 거. 특히 군대에서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또 같은 부위잖아. 너 먼저 해. 뭐 이런 것들. 동기부여 방법으로 꽤 효과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판별분석법 이런 거 써가지고 제가 이제 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다 공통적으로 다 같은 건 뭐냐? 우리 한국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그 부하에 대한 정. 이것만은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더라. 앞에 말씀드린 익스트림 20에서도 결국 평소에 인간관계 정으로 쌓아야 되고 능력을 보여준다.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목숨 밑에 있는 상황에 따른다. 그런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베트남 진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한 거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스타일을 갖다가 잘 따르냐 물어보니까 이제 옛날 막 군대에서 때린 논리 하나가 전시에 따라하게 만들면 때려야 된다, 무섭게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인간적으로 정과 의리로 승수했을 때 그리고 전쟁터를 했을 때 목숨 바쳐 따른다. 미군들 연구가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이 총알 막 날려오는데 왜 나갔느냐, 왜 싸우냐 물어보니까 이제까지 논리대로 지휘관이 무서워서 집에서 안 나가면 죽여오니까 나가니로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제 1번이 뭡니까? 전우가 옆에 살아난 전우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돌아버려요? 눈이 확 돌아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인 정신은 무슨 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까지 그 말을 갖다 우리가 어쩌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제정신이 아닌 걸 구인 정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인 정신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면 부모 많이 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제정신이 아닌 것이 구인정신이다. 바로 전우회다. 뭐 다른 얘기거든요. 전우회를 싸우라 한 거, 전우회를 형성한다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전우회를 해치는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미군도 똑같이 월남전에서 연구한 결과 미군들은 한국전쟁부터 연구를 했어요. 한국전쟁, 뭐 스페인전쟁, 뭐 1차 전쟁 다 연구를 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거든요. 결국은 전우회더라. 전우회를 싸우는 거더라. 똑같은 질문, 악설문지가 미군들 한 걸 그대로 제가 한 건데 똑같은 결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 군유식이 뭐냐. 결국 전우회로 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총알 나가면 누가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강압적으로 절대 안. 평소에는 듣지만 전시에는 안 나간다. 결국 뭐냐?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전우회다. 내가 안 나가면 내 사랑하는 전우가 상관이 죽지. 그래서 따르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제 책 표지에 딱 이제 이순자원님을 모셔왔습니다. 이순자원님한테 딱 물어보니까 군은 최고의 리더십이다. 왜? 자발적으로 목숨 바쳐 따르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 군대 리더십과 분리를 하자. 수경계 분리를 하는 게 난 오히려 군 리더십이 위에 있는 개념이다. 목숨까지 그것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군대를 이제 사관학교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 주장을 갖다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도 리더십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 아카데미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야 군대 나쁜 가르치는데 왜 배워? 그게 아니라 진정한 군대 리더십은 군에서 갈 수가 있고 바로 군대는 리더십 실습장이다. 예, 리더십 우리는 이론으로만 가르치는데 실습을 못 해보잖아요. 군대는 뭡니까? 계급별로 딱 회사처럼 이등병부터 해가지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아랫사람도 생기고 중간 역할도 하고 군대장 되면 또 팀장으로 역할도 해보잖아요. 연습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제대로만 한다면 정말 2년제 리더십 사관학교처럼 만들 수 있다. 저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사들한테 리더십 가르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전부가 리더만 되고 안 따르면 어떡할 거냐.
지임하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걸 설득시켜도 10년 걸렸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병사들한테 군 복무기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6자로. 다 설문 다 해봤어요. 그 다 제만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공백기라고 얘기합니다. 80%가 신병들 딱 물어보니까 80%가 80%가 인생 공백기래요. 그러니까 가기 싫죠. 또 쫄병이 되는 과정이니까 쫄병 만드는 곳이니까 병장 쫄병이잖아요. 어차피 쫄병이니까 쫄병이 장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치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느냐? 인생 공백이 아니라 자기개발 과정이고 또 뭐냐면 리더가 되는 과정이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리더십을 단계별로 시켜줘가지고 나중에 리더십 역량 인정까지 해주자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걸 못 하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 후학들이 우리 해병대에 특히 한번 그걸 해보세요. 연구 다 해놔서 해병대 거 연구했는데 실천을 않더라고.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슬로건이에요. 요즘 군에 써요. 2002년도에 리더십 학회에서 용산에서 그한테 이걸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군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다 이제 나중에 군대 가는데 이런 군대 보내야지 소활장 같은 데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이제 계급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진급자교 장교처럼 시키고 또 선택 과정으로 주말에 이제 요즘에 뭐 봉급도 많이 받는데 주말에 가서 게임이나 하지 말고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해주자. 그래서 군대가 정말 자기 리더십 역량을 키워나도록 만들자. 그래서 리더십 역량 인증까지 해주자. 그래서 취업할 때 그 써먹게 만들자. 그래서 국회에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추진하다가 뭐 포스코 회장님 만나가지고 했더니 좋다. 역량 인증 제대로만 해와라. 우리 가점 주겠다.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시직 교육을 프로그램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공백기라고 교육 전에는 한 몇 프로, 인생 공백기라는 여기들이 한 40% 됐죠. 그러니까 50% 됐죠. 근데 교육받고 나서는 9%로 줄더라고요. 이게 교육 효과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면 되는데 왜냐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군대 와서 자기가 성장하는 기간을 모르는 거죠. 괜히 통지만 받고 기여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대 생활이 다르잖아요. 출발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설계를 하게 만듭니다. 신경 때. 2년 동안 나는 무엇을 어떻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할 건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묶어 생기는 얼굴빛이 달라져요. 실제로 보니까. 그 실험을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1박 2일 동안 소대에 가가지고 이제 군대장도 대장으로 교육시켰더니 사전 사후 실험을 제가 했어요. 군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군대 우리 학교에서 많이 이용해가지고 리인 연구해야 됩니다. 배력 리더십이 군대에서 검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군대같이 그 리더십 연구원데 좋은 데 없거든요. 실험 시설이 아닌 통제가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서가 다. 기업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군대는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리더십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군대원들도 전 이제 가면평가를 하는 거예요. 군대가 스스로 평가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1박 2일 받고 한 달에 측정을 제가 해요. 3박 4일, 2박 1일, 1박 2일에 변화했으니까 조삼모사잖아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달 정도면 변하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측정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사들 리더십 교육 시키는 게 필요합니까? 이제 제가 거의 10년 돼서 물어보니까 육군은 한 80%가 찬성을 해요. 근데 해군은 아직도 기술군이라 그런지 좀 한 50% 정도. 해군은 아무래도 제가 가서 교육을 많이 안 시켜가지고. 근데 지금 병사들 그 리더십 시키자 그러면 미친놈이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다 리더십이라고 쓰잖아요. 군대에서는 리더십이란 말을 2000년 이전에 안 썼어요. 지휘통솔이란 말 썼어요. 그게 리더십이었어요. 지휘통솔이 한자로 뭡니까? 가르치지 자, 휘두를 휘자, 끌고 가는 거잖아요. 끌고 가니까 끌고 가는 갖춰놓으면은 이등병도 끌고 가려고 하고 이등병도 끌고 가려고 하면 따라오려면 하도 없잖아요. 그 사람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용어를 제가 2000년에 이제 석사과정을 만들면서 리더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군 리더센터가 전부 리더센터로 명칭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용어를 바꾸는 것도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다. 용어 통일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동생이 총장할 때 하자 병사를 교육시키자 단계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4단계 프로그램에서 이제 신병 때 다 단계별로 중복 안 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사람 존중 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총장님 바뀌니까 또 안 해. 이게 문제야. 좀 길게 하면은 이제 추진될 텐데 우리 해병님도 마찬가지예요. 총장님마다 관점이 다 달라. 어떤 분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 의사투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뭐 세게 해야 돼 이런 분이 있고 언젠가는 이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군인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하면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이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힘들었던 게 이해심은 학문인가라는 문제예요. 석사과정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2년제를 만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 2년씩 할 수 있어. 한 2박 3일이나 한 일주일 하면 되지. 이제까지 니네 교육 그랬잖아요. 그거 배워서 오는 거야. 니네 배운다고 뭐 능력 행동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센터에서 그런 얘기들 안 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그래서 총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아마 제가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마치 그냥 학문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 이제 써놨는데 사실 육사가 리더십스쿨인데 다 육사는 다 배워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배워요. 육사 대부분 배우는 과목이 다. 우리 생도 때 180학점을 했거든. 다 배웠어요. 근데 직접적인 과목도 이런 거다. 조지행도 거의 비슷해. 개념이지.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학기도 없었고 또 하는 대학도 없으니까 왜 니네만 하려고 그러냐.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니까 학회도 만들어졌고 또 이제 전문 학술지 연구 등재지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회가 튼튼해졌다 이제 적어도 학문체계가 없다고 비난하지 않겠느냐. 경영학도 옛날에는 그때 학문이냐는 소리를 듣거든요. 제가 처음에 81년도 교육할 때 경제학 교수 같이 강의를 했는데 경제학 교수들이 경영이 무슨 학문이야 이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중구난방이다. 이게 경제가 체계가 딱 있는데 경영은 그렇거든요. 그런 소리 듣는데 요즘 이제 그런 사람 못 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대학교에 주간으로 석사과정 만들었고 또 이제 국민대에 석사과정이 또 이제 주말방으로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는 니시 학문체가 정립된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연구를 했어요. 근거했어야 되니까 외국 경우를 보니까 학사 과정에도 또 이게 리더십 전공이 있더라고요. 이 당시 조상공 15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울 사이버대 제가 이제 그때 그 조언을 드려가지고 이제 국경 상당히 협력과 트랙으로 리더십을 지금 전공을 트랙 전공을 하고 있고 자격증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들어보니까 리더십 과정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미국 이게 전 세계적인 건데 지금 박사 과정이 181개, 석사 과정이 786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캠퍼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미국 석사 과정이 있다. 우리만 않는다. 특히 이제 경영학 분야하고 교육학 분야하고 그다음에 신학 분야 이 분야가 많아요. 다 니들이 필요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전공들이 주말방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리더십 좀 발전하면 되겠다. 그래야 갑질하지 않는 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술지도 이제 뭐 우리가 리더십 연구 생겼고 여기는 이미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경영학 분야만 아니라 교육학 분야에도 리더십 저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장사 선생님들한테 리더십 교육 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 근거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간호 리더십도 있어요. 요즘에 간호에 신문에 많이 나죠. 뭘로 나옵니까? 태움문화. 이거 리더십 안 배워서 그래요.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 맨 밑에 그 간호사 할 때 막 선임 수간호원들이 그렇게 막 갈구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 교육이 좀 필요하다. 어디서 시키면 되겠어요? 이거 어디서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간호사학교에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주장하죠. 간호사에서 그 교장님이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또 못했어요. 간호사에서 리더십 센터 만들어가지고 간호 리더십 교육 시킨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봐도 말이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간호협회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그거 해라. 우리 제자 지금 4명이 지금 리더십 전공 친구가 있는데 지금 중년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간호 교장하면 꼭 해라. 이게 제가 이제 후배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정의는 이제 교수님들 가르칠 때 나중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도 뒤에 정의가 많으니까 한마디 가르칠 때 맞죠? 그죠? 최 교수님 맞죠? 근데 이 정의가 저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왜 문제가 있느냐. 목표를 달성해놓으니까 이게 목표를 달성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소리가 이 소리에 들어있다. 여기에 뭐 선한 영향력이라든가 뭐 요즘 그런 말 많이 써요. 긍정적 이렇게 쓸 텐데
그냥 예압력을 행사한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드려 패고 끌고 하고 이것도 예압력이잖아요. 군대에서 실제 많이 썼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히 말고 목표를 달성하라. 이 정의를 잘못했다. 잘못 갖추고 있다 우리가. 정의가 구구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도 정당화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가 2000년부터 같은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새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고민했던 게 이건 깡패식이다. 용어도 깡패식으로 한국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부터 논리를 만든 게 뭐였냐면은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은 뭐 같아요? 결국 사람 다른 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따르는 게 가장 이상주의 같습니까? 자발적으로 목숨 바쳐 따르는 거다. 그 이상 좋은 게 어디냐?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앞에 말한 군대 리더십이더라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지 실제는 이렇게 해야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목숨 바쳐 따르게 만든 리더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리더가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들 많이 하더라고요. 민간인들도. 근데 이순신 장군 그렇게 아니거든요. 빠따도 치고 너 죽을래 살래? 안희 장군이 막 명령해서 도망가니까 너 군법에 죽을래? 싸우다 죽을래?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자기한테? 싸우다 죽는 게 명예스럽고 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유리함을 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최현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이분은 그 다음에 이죠? 이분들 자발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일요일도 나오고 평일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순교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누굽니까? 이차범. 불교 전파하기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인류의 지도자다. 인간적인 성의라 얘기를 하습니다. 이게 리더예요. 이게 사실 리더입니다. 리더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리더의 아이디어를 다 이상향이다. 제가 이렇게 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해봐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독교를 다녔어요. 학생이 총무를 했어요. 사관학교 때 한 4년은 제가 열심히 불교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익산에 학교를 다녔는데 익산에 원불교가 있어요. 또. 원불교도 다녔어요. 또. 그래서 다양한 종교적 경험들이 이런 것들이 저기 녹아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를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더라. 세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겠더라. 번지가 물어보니까 사랑이 뭡니까 하니까 애인이래.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 사랑이 효고 나라 사랑하고 조연 사랑이 충입니다. 근데 충은 무조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공자님 말씀하신 진기지심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충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발목 같은 거예요. 무조건 따르라는 게 충성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그래서 부하들한테도 충성을 하는 겁니다. 미군들은 그렇게 교범이 돼 있어요. 부하들한테도 충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그럼 본질이 뭐냐? 제가 결론 내린 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게 로고입니다. 국방대학교 로고. 사랑, 존중, 열정. 보시죠? 네. 이 사랑, 존중,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다. 머리에 있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는데 누구나 다 가슴에 가득하다. 근데 열기만 하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리더십이 3조 사랑, 존중, 열정이다. 팔로파처럼 색깔도 사랑은 노랑, 존중, 하늘처럼 파란색, 하늘처럼 존중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은 불같은 열정.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논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걸 갖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네 가지 예지만 많지만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중요냐 물어보니까 확인하면 행복하게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맞죠? 돈도 사실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인간은 행복하게 자기를 해줄 때 따르는 거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손님할 때 예수로도 행복이 시작이다. 맞죠? 행복하게 해준다니까. 그것도 천국을 해준다 보니까 따로 열심히 믿는 거고. 또 부처님은 극락가게 해준다고 그러고 극락 왕생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평천하, 수신제가 축평천하,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복제라고 말씀했거든요. 행복하게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아스토리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놓기? 행복에 있다. 맞지 않습니까? 행복에 살아요.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본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제 그리 권위 있게 보이잖아요. 제가 나우리 리더십이라고 말 제가 씁니다. 사랑으로 나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한 챕터가 그 논리를 쭉 적어놓은 겁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 리더십은 교약처럼 돈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이윤국대가 아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을 갖다가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이 바로 리더십 아니냐. 아마 이런 타이틀을 걸고 아마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종목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돈 버는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또 행복하게 하는 걸 가르친다. 그래서 이 리더십 정의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행사 수단, 주체가 누구냐. 이게 리더십 정의의 그 네 가지 같은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빠진 게 전부 남을 갖다가 다스리는 게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개인 및 조직을 갖다가 따라오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자기 쏙 빼놓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나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셀프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목표가 조직 목표가 아니라 조직 목표니까 돈 벌기만 하면 되고 시키는 거 잘하고 전투력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는 목표. 전투를 또 싸워서 이겨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나라를 짓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자, 근데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제 이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뭐 글씨 풀어가지고 같이 그리는데 제가 이제 사설 배우면서 깨닫는 거예요. 공자님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 2500인데 인이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공자님 일관되게 한 마음을 가졌어요.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즉 일체 일심동체 이미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 어머니는 자식하고 분리를 안 해서 문제거든. 성인이 돼도 한 마음처럼 생각해서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식 죽으려고 그냥 제정신 아니고 뛰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드는 것이 진짜 한 마음이다. 인이다. 그럼 제가 포함한 이유는 바로 이제 뭐 이거지 않습니까? 다 나부터 출발을 하는데 나는 빼놓고 좀 남을 어떻게 따라오게 만들 거냐만 위에 관심을 그것만 가르쳤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공자님도 인을 갖다가 N이라고도 극기봉례라고 했어요.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남을 못 따르게 한다. 희생을 해야 한다. 아까 지난주에 최현 교수님이 자기생적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사역이거든요. 욕을 복식을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회장님이 만약에 이런 희생을 안 했으면 이런 잘 만들겠어요. 그냥 정기 주문만 하면 되지. 뭐들이 거기 있냐고. 그럼 조직 발전이 안 되거든요. 공자님 삼강령 8.5기 딱 나와있어요. 첫 번째 대학 지도로 되어 있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지금 말로 대인입니다. 대인이란 말을 많이 들어서 대인이 바로 리더예요. 군자고 리더는 지금 삼강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재친민이라는 말이 뭐냐면 먼저 내가 밝은 마음, 원래 착한 마음을 하늘 같은 마음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치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 선한 사회가 된다. 행복한 사회가 이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풀어 쓴 게 8.5이거든요. 수신제 지금 다 아시니까 대학에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수신제 수기친을 통해서 평천화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목적. 그다음에 치인의 핵심적인 게 뭐냐? 치인의 핵심이 뭐냐? 혈구지도다. 역시 사실과 똑같은 거예요. 다 이미 이번에 다 우리 서양에 다 녹아 들어 있어요. 2500년 전에 공자가 했으니까 훨씬 리더십을 갖다 우리가 먼저 한 건데 서양이 먼저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서양은 한 1970년대부터인가 본격적으로 한 거였죠. 훨씬 더 우리가 뿌리가 깊다. 우리 걸 수출해야지 왜 외국 걸 수입해 쓰냐 이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음대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역지사지해라. 공자님 말씀이 이거예요. 그죠? 역사를 재밌게 부르기도 같던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수들도 강의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되겠다. 재미없으면 졸잖아요. 그래야 학생들 심리를 알지 않느냐. 그래 역지사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해본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제자가 물어봤어요.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만 딱 요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서 공자가 딱 한번 서라 그랬어요. 한자도 참 묘미해요. 같을 점이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한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음. 한자 그래서 한자를 꼭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추기구인입니다. 근데 요즘에 다 공감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코칭에서 공감적 경청 얘기잖아요. 이미 공자님 얘기했는데 이 기술을 개발 못한 거예요. 공감하라는 것만 알려줬지 하우투를 안 알려준 거야. 이걸 이제 개발을 이걸 접목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남 해주고 남이 네가 달성하고 싶은 거 달성해줘라. 뭐 같은 얘기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전통 교육은 리더십 교육이겠다. 우린 조선시대 이전부터 고려시대 이전부터 다 리더십 교육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왔다. 근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서양에서 리더십 교육을 전공해서 하려고 했다. 여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뿌리 찾자.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500년 유대했던 게 이런 리더십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똑같이 헬구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놀랍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석가모니도 삼구불의 화화중생 네가 먼저 깨닫고 중생들도 깨닫게 해가지고 극락하게 만들어줘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이타 정신이죠. 나를 빼놓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팔정도에 또 리더가 보살이 요즘 말하면 리더거든요. 그 다음에 이신점식이란 말을 쓰는 거 똑같이 혈구지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미 이제 긍정심리학 2000년 이후에 나왔잖아요. 저희들 나라에 들어온 한 2005년 이후에 나왔는지 아마 들은 걸로 했는데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미 군에 씁니다. 산악군단인데 강하고 행복한 산악군단. 거꾸로 해드리는데 왜 강하고 하니까 군대는 아예 또 강하고가 먼저 해야 된다. 안 봐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3사단이 가까운 3사단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단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강의할 때 행복하고 성공하는 리더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병사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합니다. 군인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 만들면은 군성을 열심히 할 거고 싸워서 이길 거 아니냐. 리더십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왔는가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갖다가 터득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아티클 맨날 익혀봐도 지혜가 안 생기더라.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방법 보니까 경물치지 방법이라든가 또 명상 참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국대에는 참선을 하도록 명상을 하도록 모시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저도 직접 교육을 가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바로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배 감독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월요일날 도착합니다. 배 감독이 참선하는 그 화두를 갖다가 쭉 기록한 책인데 이걸 갖다가 현대적으로 리더십 교육에 응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수도 5것을 하겠는데 술에 5개 해봐야 옛날에 몇 개 안 돼요. 2편을 해봐야 한 5권 지금 소설책 한 권 정도밖에 안 된대요. 어떤 사람 계산을 보니까. 책 읽어서 지혜를 더든 게 아니라 공자님이 지금도 통하는 지혜를 깨달았는데 책 읽어서 쓴 게 아니다. 경무치지한 거다. 그리고 명상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 얻은 게 아니냐. 근데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다. 너무 많이 하는 게 장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위에서 좀 실천지향적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하우투를 요구하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대학교 만들면서 실천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논문도 그렇게 쓰게 하고 또 그런 교육도 제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긍정적 태도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연구해보니까 긍정적 태도와 중만 높이고 성과 높이더라. 이 정도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 태도를 가르치는 일을 갖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요즘 긍정심리에서만 방점 찾기라든가 감사일기 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런 툴도 갖춰주고 시스템을 시켜야 긍정적 태도를 갈 거 아니냐. 근데 공감 능력 키워라. EQ가 중요하다.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만 해온 거야. 그럼 역지사지 연습을 한다든가 확인을 통해서 공감하는 걸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확인시키니까 못해요. 나는 못하는데 숙소에서 못하더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서 부인한테 또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 눈이 안 봐도 뻔해. 부하들한테 또 같이 틀면 줄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무시대면 옛날에 첫 시작할 때 신앙송을 시켰어요. 좀 돌아가면서. 감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인들이 감성이 메말라 했거든요. 신앙송과 동시에 또 음악도 밑에 깔게 해서 그 시에 맞는 음악을 깔아라. 그러면 적어도 시를 고르기 전에 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을 깔기 전에 음악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잘 말로만 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동국대에도 크리스퍼 리더십을 개설했고 우리 국방대도 크리스퍼 리더십을 의무적으로 다 했어요. 지금 육사에도 이제 이민수 교수가 뒤에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크리스퍼 리더십을 갖다 어디 마쳤어요. 생도들이 다 좋아하고 발전되는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연습을 시켜야지 의사소통 잘하라면 당연히 시켜봐야 뭐냐.
진성이 요즘 이제 진성 리더십이 최신의 이루어잖아요. 트루트 셀프인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트루트 셀프 했었어요? 명상이 바로 그런 방법이더라. 우리 김석 씨가 지금 박사과정에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알려줘야지. 너를 아는 방법 알려주지 않고 너 자아에 충실하라. 양심에 따르라. 양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의 명상 방법도 때로는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코비가 만든 모델인데 우리 이제까지 머리를 때리고 손발만 이용하는 식의 교육을 해왔다. 또 리에도 마찬가지였다. 머리 때리는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정신교육이잖아요. 둘이서 쓰는 교육. 머리 때리면 어떨 것 같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다 자는 거예요. 골치 아프면 자지. 안 아파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때리지 말고 머리를 울려야 되니까 가슴을 울리는, 영혼을 울리는 그런 전인 교육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리더십 교육 방법도 바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 보니까 유괴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제 활도 쓰고 마주 타고 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제가 사는 동네 별내인데 별내에 지금 핫소리는 뭐라고 했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어깨 옆에 못 있는데 걸 겁니다 이제. 해군에서는 해군 미역센터에서도 핫소리를 갖춰요. 미역 과외 중에. 근데 이런 것도 또 집중력을 키우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체력도 별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야외 프로그램들 만들고. 그다음에 리액교육 범주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감정력 이런 최신의 리더십 이론들이 전부 농부의 역할, 사람 다른 역할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교육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편입했다. 리더십 이론들이 맞지만 전부를 갖다 아우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리더로서 역할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모델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전 리더인 정을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진전 리더는 이런 게 진전 리더 아니냐. 성과만 내는 리더가 아니고 자기 있을 때만 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리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갖추고 이제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료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반 교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국민대에서 실험 교육을 한번 했는데 리더십 이론은 한 2주 정도, 한 4시간 정도만 가르쳤어요. 대략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에 관련된 교육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접근을 리더십을 해야 재밌는 교육이지. 이론만 가지고 이론을 갖다 비판해라 뭐 한계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리더십은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걸 왜 합니까? 쉬운 걸 해야지. 그래서 아마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정 교수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 리더십 교육이 그런 식으로 발전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공군 간부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일주일짜리 만들면서 만든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켜서 교육시키면 역량이 개발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역을 공부한 주역 보니까 상황 이론이에요. 이게 바로 주역이 64가지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고 괴가 6개잖아요. 맨 밑에는 게 말단이야. 맨 위가 조직의 탑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그래서 각 계층에서 역할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서양의 이론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거냐 남은 기간 동안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로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전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인 연구를 많이 해요. 세종 리더십도 연구하고 세종처럼 하고 이런 책도 있고 뭐 하는데 상당히 공허하더라고 제가. 저도 그 연구도 했지만은 이순영이 이렇게 했으니까 특히 배우 전공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배우 전공을 하셨다. 근데 배우 전공이 버린 줄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배우 전공이 버리더라고요. 배우 전공 논생 갈 때는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 생각 리더십 관리해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버리야. 잘못 배운 거예요. 요즘에 이순신 장군처럼은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리더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리더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줄 거냐. 그런 규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이걸 연구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같이 함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도에 간디 리더십 연구한다고 우리 학생들 데려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보고서를 내겠는데 간디 리더십하고 100번 리더십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라. 같은 점이 있어요. 독립운동 했잖아요.
근데 1세대가 많이 달라. 간디는 비폭력을 했고 백범 선생은 뭐 했습니까? 폭력주의예요. 근데 다 훌륭한 리더로 존경을 받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의 접근법도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평리식 연구에 따로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평리식은 주로 이런 거다. 전통기 우리는 주로 수기를 강조했다. 수기 치인인데 수기를 갖다가 강조했고 치인의 기술은 우리가 개발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서양은 치인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킬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뭐 코치라든가 상담기법이라든가 모스톤기법이라든가 이건 줄다 접목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걸 바탕으로 그다음에 서양을 응용하고 두 번째 현대적으로 옛날 방법을 응용해가지고 세계 수출을 해다. 그게 한국형 리더십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들이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을 제가 이제 국방대에서 2005년부터 동양사상과 리더십이라는 그 강의를 했는데 강연계 같이 공부를 한 거죠. 사수삼계라든가 도덕경 이게 도덕경도 리더십 책이에요. 외국에는 그 도덕경과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비자 이것도 이제 리더십이고 또 불교의 리더십 우리 저 김민섭 씨가 불교 리더십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강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민심서 이거 리더십 책이거든요. 완전 지침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제가 이제 주문을 했는데 보진 못했어요. 근데 사례들이 임금님들 배우갔다 이걸 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갔다 대학에 여기 사례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례 교육을 한 모양의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도 현대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 정리한 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가, 법, 도가, 법과 불가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리한 표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표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두 가지 지금 뒤에도 이제 관련 이런 우리의 이제 맨 밑에가 리더십 이론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목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냐. 옛날 서울대 박사 논문 중에 한번 군자십인가 연구회가 최초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 시작을 했는데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하나 가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같이도 의견을 듣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학교에 이제 좀 차기장이 있으니까 참 경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부터 은퇴해버리면은 그동안 연구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에 한 번씩 저만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번 그동안 경험들을 한번 정리해서 수학자한테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리더십 강사 과정들이 뭐 하루 만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체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십 학회에서 이런 강사 과정을 만들어서 인정을 해주면 더 리더십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실제 이걸 하려고 했어요. 생산성 보험보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취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 정치학교에다가 국방정책 학교 분과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네도 이제 여기 코칭 리더십, 코칭도 여러 가지 코칭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 쪽에 측면을 맞춘 코칭도 있을 거고 또 상담 쪽에도 리더십 상담 쪽에 또 그런 분과들 만들어서 상담하신 분도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종교별로 이제 우리 불교 리더십 연구회가 지금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학교에 글을 밑에서 활동을 하면 더 활동이 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또 지원도 해주고 또 같이 연구 공유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경찰에서 오셨는데 경찰 리더십 또 경찰 강사들도 많이 양성했거든요. 이분들이 학교에 그늘에 와가지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용어가 이게 참 제 고민이 팔로워냐 리더십이냐 리더십이냐. 리더십은 아마 나라에서 통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리더십입니다. 근데 팔로워에 대해서는 팔로워냐 어냐 이게 통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팔로워가 맞다. 해야 된다. 왜 리더어잖아요. 팔로워 운이 맞잖아. 근데 팔로워십이냐 팔로워십이냐. 팔로워십이 맞다 그러면 그것도 운이 맞다. 어쨌든 우리가 번역에 쓰는 거니까 그대로 발음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회에서 논문집에 개설할 때 편집에 정해가지고 통일을 좀 해주면 그 전파되지 않게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쓴다 이렇게 하면 전파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인파워먼트도 이제 인파워먼트 리더십이냐 인파워먼트 리더십이냐. 어떤 분이 인파워먼트를 권한 임무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권한 유용어로 번역하는 사람도 이건 의미를 정확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용어들이 한번 찾아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통일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논문집 우리 등재지로 됐는데 그러다 보면 한정된 사람들만 하게 되거든요.
신부분들이 하기가 논문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좋은 경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또 따로 한번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등재지가 아닌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지를 또 만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내 경제를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등재지 만들이라고 이제 정신들이 없었는데 학교장들이 이제 등재도 됐으니까 뭐 코칭 하시는 분들, 뭐 상담 하시는 분들 막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또 프로그램 많이들 기업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또 책도 팔고 그때는 책도 팔았어요. 그런 또 교육도 해주고 우리 프로그램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와 참여해서 듣기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군대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하면 동시에 엑스포로 이제 제가 이제 8개 기관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돈도 안 들어요. 이건 연락하면 옵니다. 이것은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래서 우리 학교 사교장님이 아마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제 노하우를 다 알려줄 테니까. 우리 학교가 정말 이제 우리 리더십 갑질은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 학교가 됐고 주체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일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얘기하려고 딱 맞췄네요. 거의. 이 모임의 가장 핵심은 발표도 발표지만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